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천연수 박사가 개발했다는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히 관절염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핵심 주장은 그거더라고요. 천연 발효 공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특정 효소가 좀 부족해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산화질소 관련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시작한 연구가 무려 18년이나 이어졌다는 그런 배경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기술의 원리가 뭔지, 또 기존의 산화질소 제품들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제시된 근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정보의 핵심이랑 그 맥락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 시작이 자료 보니까 천 박사님 어머니이시더라고요. 10년 넘게 당뇨랑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뽕잎이나 마늘, 두릅 이런 걸 발효시켜서 드렸대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우연히 혈당 수치가 막 정상이 되는 걸 보고 이거다 싶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효심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쵸. 더 흥미로운 건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눠줬더니 류마티스 통증이 줄었다. 혈압이랑 당 수치가 좋아졌다. 무릎 아픈 게 나아졌다. 심지어는 임신에 성공했다. 이런 경험담까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경험담 수준이고 이게 정말 산화질소 효과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10년 뒤였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산화질소 대사체, 그러니까 NO2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요. 기존의 산화질소 보충 방식들은 대부분 전구체 형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르기닌 같은 거죠. 이걸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 NOS라고 부르는 이걸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효소가 있어야만 산화질소라는 요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재료를 주면 효소가 요리를 하는 방식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40대 이후가 되면 이 효소, 즉 요리사의 활동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아무리 넣어도 요리가 잘 안 나오는, 즉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 효소가 줄어드는군요. 네. 반면에 천 박사의 기술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미생물을 사용해서 천연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요리가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대사체 형태를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고정화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고정화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 불안정한 산화질소 관련 물질을 발효 중에 잘 보호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럼 효소 단계 없이 바로 효과를 낸다는 거네요? 네,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죠. 섭취하면 체내에 그 효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산화질소가 바로 세포로 전달돼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장육부의 대사 과정에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효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작용한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이 안정화된 대사체라는 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화질소만큼 효과적으로 세포에 전달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비교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비교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효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산화질소를 공급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늘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나 연골 성분인 유기황 같은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란 유기황도요? 그 자체로도 좋은 성분들인데. 그렇죠. 독성이나 내성, 간 찌꺼기 같은 게 없고 파이토케미칼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된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봐야죠. 자료에서는 2017년부터 발표됐다는 논문 16편 하고요. 2020년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질소 함유 천연물의 발효를 통한 산화질소 대사체의 고정화 및 안정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 EFSA 지침도 통과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논문이랑 특허가 있군요. 네. 또 탓도롭 추출물이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부종을 억제했다는 특허 내용도 있고요. 탓도롭이랑 상추에서 나온 산화질소 대사체를 같이 투여했더니 쥐의 퇴행성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 생성돼서 혹시 모를 발암물질 가능성을 막는 어떤 방어기전 역할도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와, 주장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특히 그 타사 제품 대비 효능이 2,500배 높다는 주장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마치 20대 혈관처럼 산화질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수치가 상당히 크죠. 기존의 그 화학적 방식 제품들이 해결 못했던 발암물질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뭐 임상 논문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들도 이 천연 발효 방식으로는 해결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그 2,500배라는 수치는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과 비교했는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 주장은 항상 그 측정 방법이나 비교 대상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제시된 수치나 효과 주장은 항상 그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이 기술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나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천연수 박사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천연 발효 기반의 산화질소 대사체 미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몸에 효소작용 없이도 효과를 내고 또 독성이나 내성 우려가 적으면서 특히 관절염 같은 문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죠. 네,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연구가 특허나 논문 같은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상용화 가능성까지 엿보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된 근거들이 아직은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한 개인의 노력이 만나서 현대의학의 어떤 난제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자연 유래 성분 연구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